우리 시민공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발표와 그리고 축구단 창단 타당성 분석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고요. 먼저 왜 올해 안양FC가 창단되어야 되는지, 과연 창단을 하면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얻게 된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맹은 과연 어떠한 안양FC를 위해서 재정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프로축구 연맹 김진영 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 프로축구연맹 김진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제 딱딱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축구단을 준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도 꼭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청, 지루하시더라도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축구가 이제 그 소위 그렇습니다. 제 신앙 주위에서도 이제 축구라고 하면은 그냥 팀들이 와서 축구를 하고 사람들은 틀을 서서 보러 가고 TV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축구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보면요, 밤을 새서 다음날 축구를 해야 되는 불구하고 밤을 새서 응원을 하고, 그게 축구가 됐던 그렇지 않은 소위 그 아마추어 종목이 됐던 모든 종목에 대해 가지고 올림픽에서 열광을 합니다. 또 월드컵을 보면서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가서 응원을 하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입니다. 제가 안양시에, 그리고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축구단을 만드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요, 단순한 축구가 아닙니다. 바로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란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역할을 안양에서 축구단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축구단이 단순한 축구를 떠나가지고 그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국 프로축구가 지향하는 바고 이념이자 미션입니다. 축구가 단순한 축구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안양 지역 사회의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축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 가치를 그 지역사회에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안양 지역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렇게 축구 동호회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축구 동호회에 소속원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호회가 발전을 이루고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소속감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게 안양F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양 시민들, 안양 지역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게 또다시 그 안양 지역 축구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 계신 축구 팬 모든 분들이 안양시에 축구단이 생기더라도 과연 축구 이외에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요구를 하고 하게끔 해야 됩니다. 또 축구단도 같이 이행해야 되죠.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프로축구단을 창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제라고 이제 들어보시겠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현재 우리 K리그의 경쟁력이 매우 약해졌죠.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팬들에게 뭔가 새로운 이슈를 갖다 드려야 됩니다. 흥미를 드려야 됩니다. 이 현재 한국 축구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꺼내는 카드가 바로 승강제입니다. 지금은 한국 축구는 이제 이 세 개 디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K리그가 이제 프로리그죠. 밑에 내셔널리그하고 챌린저스 리그는 아마추어 리그입니다. 이 세 단계의 디비전이 내년도부터는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프로리그가 2개가 되죠. 현재 K리그가 내년도의 2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K리그 위에 새로운 최상위 디비전, 소위 그 프리미어리그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팀 구성은요. 저희가 많은 논란 끝에 일단 내년도에는 일부 현재 이제 K리그가 현재 K리그 16개 팀이 있습니다. 내셔널리그가 14개가 있고 챌린저스 리그가 18개 있습니다. 내년도 최상위 리그 1부 리그에는 14팀이 남게 됩니다. 최하위 2팀 되죠. 2팀이 2부에 가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과 같이 프로팀 창단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신생 구단과 내셔널리그 구단 중에서 프로 전환하는 구단 포함해서 총 6개, 10개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목표는 8개 팀으로 지금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즌이 끝나면은 다시 1부에서 최하위 2팀이 2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부 12위하고 13, 14위가 강등이 되고 13, 12위하고 2부, 2위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1부로 가느냐 2부로 가느냐. 그래서 내후년이 되면은 1부가 12개 팀이 되고 2부가 10개에서 12개 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이제 주시하셔야 될 게 지금 내년도에 만약에 내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부 팀이 10팀이 되면은 저희가 신생 구단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하부 리그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팀을 창단한다 라고 하면은 내셔널리그에서 1년, 최소 1년을 거쳐서 프로 2부에 승격을 하고 거기서 또 다른 경쟁을 통해서 일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 2부가 프로리그입니다. 내셔널리그부터는 아마추어 리그고요. 2부 프로 2부하고 3부 내셔널리그의 승강은 당분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만들었다가 우리가 내셔널리그로 가는 건 어떡하나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자, 이 2부 리그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운영 방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신 바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2부 리그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저희 이제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사활을 건 정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내년도 2부 리그, 1부 리그 나오는 중개 정책의 수화도 나왔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내년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역점을 줄 사안이 바로 리그 활성화와 2부 구단의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미 만들어내서 발표를 했고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목표는 2부 리그가 또 2부 리그 구단이 안정화되는데 제1차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스포츠가 중계에서 외면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미디어 노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년도 운영은 대회는 가장 기본입니다. 안정적으로 홈 경기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소 17경기에서 많게는 한 20경기가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규리그하고 FA컵인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1부, 2부가 그 소위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그런 인터리그 방식의 컵 대회, 그러니까 소위 카리컵 같은 그런 대회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1부 팀하고도 겨룰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계 및 미디어 정책인데요. 지금 전용 중계 채널을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포츠 케이블이라든가 종편, 그리고 지역 SO, 그리고 온라인, 여기서 온라인은 이제 우리 포털 사이트, 소위 다른 네이버 같은 이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전 경기 중계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최소 80%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시장 여건에 비해 가지고 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부 리그와 2부 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의 내셔널리그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내셔널리그하고는 그 리그 환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리그 운영 부분이라든가 대회 운영 부분, 그리고 미디어에 관련된 각종 정책도 소위 누가 기자가 취재를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팀들이 구성이 되면 여기 이제 그 언론사에 소식 기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 정도 팀이 윤곽이 나오면은 언론사 이제 쪽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취재가 좋을까? 많은 도움을 받아야죠. 네, 그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가 그 프로 구단, 프로 리그에 어울리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단 지원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은 지금 이따가 차후에 선수 수급 문제라든가 이제 다양한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물론 시에서나 아니면 축구단을 준비하시는 부분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운영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 제도적 그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프로 구단 현재 LSD 구단 담당자들이
이제 가까운 일본의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최초에 제가 내년도 2부 리그에 참여하려는 팀의 지자체와 구단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었어요. 가서 축구단이 이런 식으로 해야 지역에 사랑을 받구나.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일본의 제리그에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A라는 팀이 1부에 있을 때는 관중이 한 8,000명 정도 같아요. 근데 2부에 떨어지니까 관중이 한 15,000명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들은 얘기가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다. 그런데 2부에서 적은 전력으로 1부에서 계속 피니까 안 가는 거죠. 2부가 계속 이길 거 아닙니까? 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력이 좋으니까 더 간다는 거예요. 2부에서 몇몇 안 되는 흑자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K리그 구단도 다녀왔고 내년에 올 하반기에 안양 관계자분들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가서 프로축구단 해외 사례, 우리나라 사례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단 운영은 어떻게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계획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선수단은 코칭 스텝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 수명이 있어야 된다, 용병은 4명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구단 프로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4가지 유형의 큰 카테고리의 수입 유형이 있습니다. 맨 밑에 거야 이제 저희 연맹에서 이제 사업 수익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분별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고요. 스폰서십, 팬들과 미디어가 없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중개 부분이라든가 미디어 노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2부에다가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도민 구단들 보면은 한 80억, 90억 정도 예상금으로 운영이 돼요. 그 중에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보조금을 적게는 한 5억, 10억, 많게는 20억 정도 이렇게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제 광고 수익 입장 수익이 아직은 이제 못 따라가는 게 현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스폰서십을 보면은 구단들이 평균적으로 한 4, 50억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TF를 구성해가지고 이 승강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때 해외 여러 군데를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한 건데 해외 리그로 봤을 때는 1부하고 2부하고 리그의 규모는 한 3대1 규모가 됩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잉글랜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시도민 구단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시도민 구단이 한 4, 50억 정도의 스포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입장 수입은 이제 안양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에 대한 입장 수입은 다 이제 구단이 기술이 되고요. 이종용 수입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청용 선수와 진홍원 선수가 나왔는데요. 진홍원 선수 하나 팔아가지고 이제 속대 말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38억 수익이 나죠. 이청용 선수 팔아서 25억 정도 났습니다. 그만큼 뒤에 나오는 유소년 클럽 운영 부분과 아까 서 감독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구단 운영 방향에 따라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K리그 사례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5년 중에 최고 이종의 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가 한 해에 한 팀이 55억 원 발생시킨 적이 있어요.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 없는 구단도 있고요. 이 부분은 구단에서 이제 주요 수입 사업에 대한 중요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운영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좀 그 역점을 두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연고 강화 활동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왜 중요한지. 네, 하나 그냥 사례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맹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청소년들의 체육 수업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체육 선생님이 부족하고 애들이 체육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놀이 형식의 그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부가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학교, 유치원으로 배포를 하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르치는 걸 우리 프로 구단들이 직접 연구에서 담당할 수 있게.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연맹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벤치마킹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왔고 저희가 만약에 하반기에 또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990년대 독일 샬케 공사라는 팀이 있어요. 아주 25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 연구를 두고 있는데 광공업 도시입니다. 7, 80년대 광공업이 흥하면서 굉장히 시세가 좋았다가 90년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탄광이 폐쇄되고 지역의 실업자가 무지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이 이제 관심사로 올라왔을 때 바로 샬케 공사 팀들도 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참여를 같이 했죠. 그렇게 해서 25만 중에서 7만이 서포터즈예요. 여러 가지 축구단이 지역에 기여할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소년 클럽 시스템은 아까 서감독이 말씀하신 게 노지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사무국 구성은 구단의 운영 방침이라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 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주식회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재단법인도 사단법인도 만들면 됩니다. 그 해외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공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맥을 같이 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구단에 2부에 가입했을 때 효과, 사회적 측면과 스포츠 측면과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공이 세 부분도 나눠봤는데요. 사회적 측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딱 그겁니다. 안양 지역에서 축구팀이 축구를 함으로 해서 안양 시민들이 안양을 연호를 하고 외치면서 거기에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양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게 결국은 지역 발전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안양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측면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스포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과정이죠. 독일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60년도부터 75년도까지 골든 프로젝트라고 하나의 국가적 그 프로젝트를 한 게 뭐냐면 바로 전쟁 전범이죠. 해방국이죠. 시대에 빠져있는 국민들한테 자부심과 용기와 활기참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골든 플랜, 바로 스포츠 인프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크림 캠페인이죠. 직접적인 스포츠 활동 인구 증가. 그게 지금 독일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고된 자료가 많습니다. 스포츠 교육과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역 브랜드 이미지는 차후에 그 우리 한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왜 올해 참가했냐? 약 7억 원 정도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안양 경기장만 해도 굉장히 오래됐죠. 개보수 비용의 최대 30%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쪽하고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신생 구단에 대한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두 개는 거의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아래 부분은 저희 현재 그 맨 밑에 국비 지원반에는 협의 중인 부분. 선수 수급집을 주문했습니다. 일단 우선 지명하고 자유선 관련해서 최소 13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2003년도에 대구, 2004년도에 인천이 생길 때 처음에 초기에 선수 확보하는 데 평균 비용이 한 120, 150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드래프트 할 때 생긴 강원이나 광주 보면은 30억 정도 들었어요. 지금 해야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도 없을 뿐더러 지금 신선발 제도가 자유선발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선수를 다 뽑아요. 신부터. 지금 원래 꼭 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 프로 선수, 뭐 수원이나 서울이나 포항이나 전국에 보호 선수를 제외하고 무상인대 1명, 이적 1명. 이적은 이적률을 연봉 수준으로, 기본급 수준으로만 낮춰놓고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원래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없어요. 원래 이게 따져보면은 한 30억 규모 이상의 재정적 지원 효과가 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올해와 내년. 올해는 만들면 프로리그 바로 올 수 있어요. 내년도는 일단 내셔널리그로 가셔야 됩니다. 1년 있으면 지금 현재 평균 비용이 20억 정도래요. 20억 쓰고 오셔야 됩니다. 재정 지원, 아까 말씀드린 한 30억 정도의 재정 지원이죠. 내년도에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선수 20명, 신선수 20명만 제대로 뽑으면 최소 20억 원이에요. 따져보면 최소 40억 이상의 경기를 더 소유하고 프로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승강제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부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데가 안양하고 부천입니다. 공교롭게 아까 첫 화면 때 우승하면 때 안양하고 부천 팀이었는데 스토리가 있잖아요. 과거 히스토리도 있고 충분히 발전 잘 될 수 있는 팀이라 저희가 연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힘을 모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운동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올해 창단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될 40억이 매일에 콕 맥힙니다. 어쨌든 올해 꼭 창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아까 빠뜨렸는데요, 죄송한데 지금 2부 그 브라질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습격한 아틀레티코 소르카바 구단주이신 김웅태님께서 저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이 금년에 안양FC 참가는 제가 가만히 준비를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에게 정말로 천운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12년 전에 3부 리그에 있는 팀을 인수해가지고 제가 상파울루 국제 이사가 되자마자 팀을 인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금년도에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00개 브라질 전국 팀 중에서
상파울의 1부 리그 20개 팀이 핵심 노론자 팀인데 이 팀에 우리 클럽이 승격을 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팀이 산토스, 상파울루, 파올메라, 코렌체스 이런 팀들의 우리 소로카바 클럽이 진입을 했다. 그런데 마침 승격을 하고 나니까 시장님이 그때 저희 전화번호 알았는지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소로카바를 가신대요. 저는 이제 한국에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이번에 가셔가지고 우리 클럽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클럽은 우선 운동 클럽 그 전체 면적이 70만 평이고 장기구장 4개가 있고 호텔이 있고 사실 시설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이런 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는데 피파에서 와서 이미 시설 점검을 하고 32강 브라질 월드컵에 국가가 결정되면 그 국가 결정된 나라팀의 전지훈련장으로 지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소로카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시고 오셨습니다. 또 제 원래 고향은 의정부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브라질에서 오시기 직전 또 전화를 하시면서 오늘 이 스케줄을 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게 됐지. 원래는 어제 브라질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꼭 오라 그래서 또 왔는데 이렇게 시장님이 일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FC 안양, 저는 안양 공고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안양 FC 팀이 창단이 돼가지고 브라질에 한번 오십시오.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까지 결정하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